자, 지금부터는 정적분 표시된 함수를 들어갈 텐데, 이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는 표시된 함수. 아마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면 이거 2022 개념적 사고 수학 2의 17-1강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2022 개념적 사고 수학 2에 있는 17-1강에 가보시면 거기에 간단한 개념 정리하고 개념 정리 그리고 플러스 유형의 맵을 해놨어요. 아마 선생님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전부 다 수투를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아마 충분히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유형의 맵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17-1강에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35페이지, 36페이지 우리 교재 미적분에서는 35, 36에 있으니까 요거를 꼭 챙겨서 보시기 바래요. 만약에 선생님 교재 중에서 수학 2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요거 가지고 요 강의를 챙겨보시면 앞에 3분만 챙겨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스킵하면서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유형이 딱 세 가지예요. 바로 범위값에 뭐다? 범위에 미정계수가 없네. 즉 변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정계수가 아니고 변수가. 자, 이런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는 설명할 때 푸는 방법 설명했었죠. 0부터 1까지 t, f, t, dt 요거를 상수 c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 이 fx가 뭐죠? 라고 한다면 2의 x제곱 더하기 c야. 이게 설명이 될 거예요. 여기가 바로 c니까 2의 x제곱 더하기 c. 그럼 세 번째는 요 과정의 값을 다시 ft에다가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0부터 1까지 t 곱하기 2의 t제곱 더하기 c dt가 나오는데 얘가 c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단순한 계산하는데 요거 두 함수의 곱인데 요거 부분 치환해주면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t제곱을 간단하게 알파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이것은 2t 이퀄 dt분의 d알파야 이 되는 거죠. 그러면 dt는 2t분의 1 d알파 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은 0 넣어주면 0, 1 넣어주면 1. 그리고 여기는 t 곱하기 2의 알파승 플러스 c. 그 다음에 dt 대신에 2t분의 1 d알파야. 그것이 c. 그러면 얘랑 지워지고요.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에 적분하시면 2의 알파승 플러스 c. 그 다음에 ct가 되겠죠? 요거 적분하면 2의 알파승 플러스 c 알파. 범위는 0부터 1까지. 요것이 c다. 그러면 1을 넣어주시면 2분의 1 곱하기 2 플러스 c. 그 다음에 0 넣어주신다면 사라지고 여기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요것이 바로 c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계산을 해주면 2 플러스 c 마이너스 1은 2c다 될 것이고 결국 c라는 것은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건 x 곱하기 fx dx가 얼마냐, 결국 c 값이 얼마냐 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어렵지 않게 우리가 2 마이너스 1인 정답 4번을 체크해주면 된다. 결국 수투 내용과 미적분의 과정은 함수에 대한 게 초월함수로 나왔을 뿐 출제하는 문제의 패턴은 똑같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첫 번째 과정이 정적분의 범위가 뭐가였다면 바로 변수가 없었다면, 두 번째는 이렇게 변수를 두는 과정이죠. 자, 이때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첫 번째 x 대신에 1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미정계수 결정해 주는데 1 넣어보니까 1부터 1까지는 0이야. 여기는 1-a야. 이게 되겠죠. 그러면 a라는 값이 얼마냐? 그러면 1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양변을 미분해 줍니다. 이유가 뭐지? 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건 f1. 나는 fx가 필요해. 그러니까 빨리 이 적분식 날려줘. 이 뜻인 거야. 그래서 양변을 미분한다면 결국 1 곱하기 fx 밑에 건 0 나올 거고 여기는 2x
마이너스. 여기는 a 곱하기 x의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미분하신다면 2분의 a 곱하기 루트 x분의 1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a가 얼마였다? 1이었다는 것. 이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결과 f1이 뭔데? 라고 한다면 2 마이너스 여기는 1 넣어주시면 2분의 1. 정답은 2분의 3이다. 그래서 정답 2번을 체크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바로 연결해서 또 마지막 3번 갑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정적분을 표현되는 함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y는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뭐 혹은 gx 이퀄 a에서 x까지 뭐 이렇게 되는 케이스예요. 다른 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여기가 만약 함수의 표현이라면 이게 되는 거야. 함수의 표현이 있다면 이게 된 거죠. 그러면 아까 1번하고 2번은 한쪽 변에 이런 함수의 표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수의 표현이 없을 때는 문제가 정형화돼서 아주 손쉽게 풀리는 거고요. 만약에 함수의 표현이 있을 때는 절대로 섣부르게 미분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함수의 상태에 맞춰서 함수의 상태에 맞춰 정리할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원하는 게 미분이 아니야. 근데 왜 미분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 또 보여드릴게요. 자, fx가 0부터 x까지 여기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t승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1 플러스 2의 t승분의 1분의 1이에요. 즉 위아래 2의 t승 곱하시면 나 이렇게 됩니다 라고 설명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나는 2의 t승 플러스 1분의 2의 t승이야. 그런데 상대방이 원하는 건 f합성 fa를 했더니 그것이 ln오를 만족한다. 즉 이때 당시에 a 값이 뭐야? 이게 묻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야 미분해줘. f'x 구해줘. 라는 게 아니에요. 현재 여기서는 f'x 구하라는 언급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로 미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표현이 나왔을 때는 절대적으로 뭐해라? 상대방에 맞춰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f합성 fa 오케이.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0부터 fa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2의 t승 플러스 1분의 2의 t승 dt다 이게 되는 거죠. 그게 얼마 나왔다고? ln5가 나왔다고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편하게 2의 t승 플러스 1을 알파라고 치환할 거야. 그러면 2의 t승은 dt분의 d알파, dt는 2의 t승분의 1 d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은 0 넣어주시면 2의 영승은 1이니까 1 플러스 1은 2 나올 거고 여기는 2의 fa 플러스 1 나오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2의 fa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t, 그 다음에 2의 t승 곱하기 2의 t승분의 1 d알파 이게 되니까 지워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적고 나면 뭐가 돼? 나 현재 이것은 ln t 2부터 해서 2의 fa 플러스 1이다 적어줄 수 있죠. 그럼 이것이 바로 ln 5야 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넣어주면 ln에 여기는 2의 fa 플러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ln 2 해줬더니 이것이 ln 5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넘겨버리면 ln의 2의 fa 플러스 1이란 요거 넘겨주면 ln 5랑 ln 2랑 더해주니까 ln 10 되겠네? 예스. 그러면 2의 fa 플러스 1이라는 값은 요게 10이겠네? 이게 된 거죠. 맞아요. 그러면 2의 fa란 9가 나올 거고 fa라는 것은 ln 9, 즉 3의 제곱이 나오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끝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fa가 이 ln 3입니까? yes.
그러면 다시 한번 f1을 구해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0부터 a까지의 2의 t승 플러스 1분의 2의 t승을 적분했더니 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ln9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한 번 더 계산해가지고 뭐 해라? 빨리 가져와. 이 뜻인 거죠. 그런데 이거 다시 한번 적분해다 치면 현재 우리가 0 넣었을 때 값은 얼마 나오겠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의 t승 플러스 1을 이번에는 베타로 치환해 본다면 0 넣어주시면 어차피 2 나올 거고요. a 넣어주시면은 얼마 나오니? 그럼 2의 a승 플러스 1 나올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과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싹 정리해 준다면 여기는 t분의 1 벽에 알파, 베타분의 1 d베타 잡아주면 되겠죠. 예.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ln에 2의 a승 플러스 1에서 ln2를 뺐더니 얼마? ln9가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ln2의 a승 플러스 1은 ln18이 나올 거고 2의 a승은 17이 나올 거야. 그러면 a는 ln17이 나온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산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딱 하나. 양변을 미분했는가? 라고 질문해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양변을 미분하지 않아. 왜 미분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미분을 원하지 않았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정적표현되는 함수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뭘 해야 돼 라는 거 하지 마시고 특히 함수표현이 나왔을 때는 그 함수의 다음 줄에 나오는 함수의 상태에 맞춰서 상황을 정리한다. 요것만 꼭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먼저 1, 2, 3번 가볍게 살펴봤고요. 지금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연결해서 이제 준킬러, 킬러 레벨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작년도 수능 보기 전 바로 이제 9월 모평에서 최고 난이도 해당했던 문제가 바로 18번, 20번 문제 있었는데 지금 보고 있는 4번이 18번 그리고 잠시 후에 볼 5번 문제가 20번으로서 작년도 9월달 변별력 나타내는 가장 큰 난이도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선생님 때 강의를 꾸준히 들었던 학생들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단순 연산만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4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먼저 보시면 이 문제는 좀 그래도 쉽네 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함수의 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함수의 식을 주는데 어때? 그러면 미정계수가 없다 이 되는 거죠. 근데 대신 사인 함수 그래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인 함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루트 파이 x, 파이 곱하기 루트 x거든요. 그러니까 0, 파이, 2파이, 3파이였다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1의 제곱, 제곱이 돼야 되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구간이 길어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1의 제곱, 2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구간상에서 점점 멀어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값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fx의 그래프가 0이 나오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gx죠. gx가 어때? 했더니 0부터 x까지 tf의 x-t dt가 나온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함부로 미분하지 마. 함수의 표에 나올 때는 바로 다음 줄에서 함수의 상태를 따라가라 했어요. 그 상대방이 뭐라 했냐면 나는 x는 a에서 극대인 모든 a 값, 극대가 되는 모든 a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할 때 an이 이 사이에 있어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극대가 되는 위치를 좀 모아달라는 뜻이야. 그러면 극대가 되는 거 알려면 뭐 해야 돼? 양변을 미분해야 되는구나. 맞아요. G'X가 필요하니까 나는 X에 관한 미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여기 안에 X가 파묻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미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치워내 주세요. X-T를 알파로 치워내 줘. 그렇다면 이 문제는 1은 여기는 dx분의 d알파. dx는 d알파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에서 gx는 뭐니? 라고 했을 때 0을 넣어주신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t. 0을 x를 넣어주신다면 여기는 0이야. 이게 되겠죠. 예.
그래서 x 대신에 기본적으로 t 대신에 얼마였다? t 대신에 0을 넣어야겠죠? t 대신에 0을 넣어주면 여기는 x. t 대신에 0을 넣어주면 여기는 x. 그 다음에 t 대신에 x 넣어주면 여기는 0이 되겠죠. 그리고 t 대신에는 요거 살짝 정리하니까 t는 바로 x-알파다. 이게 되는 거죠. 여기는 x-알파 곱하기 f의 알파, 여기는 dt 대신에, 살짝 잘못했어요. 미분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dt분의 d알파죠. 예, 그 dt라는 건 마이너스 d알파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t에 관계된 식을 전부 다 알파로 바꿔버렸어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d알파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이너스를 싹 넣어서 범위값을 바꿔주겠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드디어 이제 완벽하게 x가 드디어 괄호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양변을 미분하는 순간 g'x는 미분하면 1 넣어주면 얼마가 되겠어요? 요것도 한 번 더 x가 파묻혀 있죠. 그러면 전개해 주는 순간 x 곱하기 0부터 x까지, 그 다음에 f알파, d알파 마이너스 여기는 0부터 x까지 알파, f알파, d알파죠. 항상 이 안쪽에는 x에 관계된 식이 없어야 미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 모르실까봐 0부터 x까지 여기는 x, f알파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f알파, d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따로 정리해 준 거예요. 그러면 g'x를 했더니 여기 1, 0부터 x까지 f알파, d알파 플러스 앞에 거 남겨놓고 뒤에 거 미분한다면 1 되면서 fx이 되겠고요. 여기는 미분하시면 1 되고 넣어주면 x 곱하기 fx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랑 지워져요. 그러면 g'x가 0부터 x까지 f알파, d알파가 됩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찾아야 되냐면 극대를 찾아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됐는데 그럼 g'x가 0보다 크면 증가, g'x가 0보다 작으면 감소 이게 될 거야. 0보다 크면 증가, 감소. 근데 오른쪽의 식은 어때요? 그러면 이 자체에 대한 식을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나오는데 어떡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한테 fx가 sin 파이의 루트 x 줬는데 그걸 써먹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g'x는 얼마일까요? 그러면 바로 이게 fx다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참고로 하면 여기선 g0의 값이 0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g'x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g'알파가 g'0이 얼마냐면 0인 것도 알 수 있어요. 현재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잘 몰라요. 하지만 요걸 가지고 한번 여기까지 가는 건 쉽지 않아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원했던 fx가 나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fx를 안다는 건 뭐 할 수 있다? sin 더블 프라임 x를 알 수 있다. 그러면 sin 더블 프라임 x를 가지고 뭐 하겠다? 나는 g'x를 예측해보자 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즉, 잘 보시면 g'x는 뭐다? 바로 sin 파이의 루트 x야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림 그려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0, 1의 제곱, 2의 제곱, 4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아마도 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차피 1-1이니까. 그러면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간격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확실한 거는 야 g'x가 양수 0 음수네 이게 되는 거예요. 음수 0 양수네, 양수 0 음수네, 음수 0 양수네 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는 뭐 한다? 증가. 여기는 감소. 누가? 바로 g'x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G'X를 한번 예측해보자. G'X를 한번 그려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G'0은 0이라며? 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1까지는 증가했겠네? 예. 그러면 2까지는 뭐 한다? 감소했겠네? 예. 그런데 감소하는데 잘 봐. 똑같이 여기는 1이야. 1인데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인데 좌우폭이 1이고 여기는 3이란 말이야. 사실은 오른쪽에 해당하는 이 값이 요 값보다는 넓이가 더 넓다는 얘기지. 넓이가 넓다는 얘기는 결국 합을 하게 되면 값이 0이다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현재 이쪽의 넓이가 더 크기 때문에 값이 내려올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0에서 1까지는 계속 증가했고 1부터 2까지 내려오는데 중요한 건 여기와 여기의 넓이의 합을 하면 0부터 2까지를 하면 0부터 2의 제곱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더 넓이가 크니까 양수 덕이 음수, 근데 음수가 더 많다는 얘기야. 그럼 전체 값은 음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가 1의 제곱, 2의 제곱.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어때? 라고 해본다면 여기 또 여기 넓이가 크잖아요. 그럼 얘랑 여기까지 합쳐준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 다시 올라올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까지 합쳐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더 크지. 이렇게. 그러니까 값이 어떻게 돼? 또 내려오겠네. 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G'X에 대한 부호 변경이 생겨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오라는 건 우리는 현재 Gx에 대한 극대를 원해 라고 설명했어. 그러면 극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바로 G'X가 부호가 G'X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가줄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양수에서 음수로 갔네? 여기가 뭐야? 하면은 A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는 극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1의 제곱, 그럼 여기는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양수, 음수가 되니까 여기가 바로 A2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텐데 맨 처음에 값이 딱 떨어지지 않지만 1의 제곱과 2의 제곱 사이에 극대가 존재하는 거 알았어. 그 다음에 2의 제곱과 3의 제곱 사이에는 극소가 존재하고 3의 제곱과 4의 제곱 사이에는 바로 극대가 존재한다. 그러면 4의 제곱과 5의 제곱은 또 어떻게 돼? 극소가 존재하고 그러면 5의 제곱, 6의 제곱이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극대가 존재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하는 건 G'X에서 G'X에서 G'X로 G'X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Gx의 그래프로 가자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G'X에 대한 식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그걸 통해서 G'X로 G'X를 통해서 Gx에 대한 상황을 납득해봐라 라고 설명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1, 2, 3, 4, 5, 6 그러면 여기 1, 2배, 2, 2배, 3, 2배의 값을 갖는구나.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건 A6가 얼마야? 라고 한다면 바로 12의 제곱과 11의 제곱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K 값이 AN이라고 할 때 A6가 요게 바로 K의 제곱과 K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그렇다면 K라는 값이 얼마야? 하면 손쉽게 11 이렇게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자. 우리가 미분시에 내겠다시피 결국 더블 프라임은 단지 오목볼로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블 프라임의 목적은 F'X에 대한 증가 감소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자. 이게 이 내용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자, 이어서 5번 문제인데 5번 문제 보니까 fx가 나와 있죠. 근데 정확히는 우리가 보다시피 이게 ln 1 플러스 x 4승에 대한 전체 또 10승이야. 이거 뭐 그리는 거 자체가 좀 익숙하지가 않죠. 예. 상대방도 이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려주는 건 아닐 거예요. 다만 0을 기점으로 봤을 때 나는 x가 0보다 작거나 작으면 0 나올 거야. 그리고 ln 1 플러스 x제곱인데 여기가 자연상수 2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은 뭐한다? 계속 증가할 거예요.
증가하는데 그거에 10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측만 할 수 있어요. 뭐만? 예측만. 자, 그런데 여기까지 줬다면 fx가 뭐다? 현재 0. 이것은 x가 0보다 같거나 작을 때 x가 0보다 크다면 ln의 1 플러스 x 4승에 관한 전체 10승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엔 두 번째 중요한 게 gx가 나왔죠. 그런데 gx가 뭐야 했더니 0부터 x까지 ft의 1-t가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최적화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뭘 최적화 정리해?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별로 할 건 없지만 방금 전에 봤던 4번하고 좀 오버랩이 되는 건 아까 전에 살짝 보면 4번 문제에서는 여기 안에가 x-t였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여기가 1-t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t?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바로 대칭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대칭함수구나. 이 성질 내야겠네. 자, 그래서 이거를 무슨 대칭이야 라고 잘 감이 안 올 경우에는 먼저 정리부터 해볼게요. 1-t를 간단하게 알파라고 치환해보자. 예, 그러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은 dt분의 d알파가 될 거고 여기는 dt가 마이너스 d알파가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gx라는 것은 0 넣어주시면 1 나올 거고 여기는 1-x야 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f의 1-t가 되겠죠. 여기는 알파, t니까 여기는 이거 살짝 정리하면 t는 1-알파 이렇게. 그리고 f알파, d알파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d알파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를 넣어주는 순간 현재 1-x에서 1까지의 f알파 곱하기 f의 1-알파 d알파야 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바로 gx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결국 얘하고 모양이 똑같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x까지와 그 다음에 1-x에서 1까지가 같다는 얘기는 잘 봐야 돼요. 뭐라고? 나 0이야. 나 얼마야? 1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x까지에 해당하는 정적분의 값과 1-x면 여기 따라주면 여기가 x란 말이에요. 그럼 바로 여기가 1-x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과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같구나. 즉, 나는 뭐다? 0과 1의 가운데인 x가 2분의 1에 관한 대칭이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 올라간다면 여기도 올라갈 거고 내려간다면 나도 내려갈 거야. 이렇게 된다는 그림의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에서 얻어진 결론 바로 x 이퀄 2분의 1 대칭이구나 이런 거죠. 예, 그럼 여기까지 설명해 줬으면 최적화 정리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기억번에서 뭐라고 했냐? x가 0보다 작으면 모든 실수 x가 관해서 gx가 0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x가 0보다 작다. 여기 0인데 x가 0보다 작대. 그러면 살짝 볼까요? 요건 뭐죠 하면은 gx란 0부터 x까지의 fx 곱하기 f의 1- 이건 ft 1-t의 ft 되는 거 아니야? 1-t의 dt 되는 거 아니야? 이 되는 거죠. 좀 더 편하게 정리한다면 0부터 x까지의 마이너스 ft 곱하기 f의 1-t야 이 되는 거예요. 야, 근데 현재 요게 x에서 0까지 됐잖아. 근데 x가 어디냐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고로 하면은 이 ft가 얼마 나오죠? 그러면 fx가 바로 0부터 여기가 x라고 잡아주면 여기가 다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0이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x부터 해서 0까지는 전부 정적분의 값이 0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유추해 보면 또 뭐가 되죠? 1부터 해서 요게 x만 같다면 여기 1+x로 가정하면 여기도 무조건 0 나올 거다라고 암시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x가 0인 경우는 어차피 x가 0이면 g0은 0부터 0이니까 당연히 0 나올 거고. 그러니까 요건 확실히 알겠네.
여기 음수고 여기 0이고 여기도 0이라는 거. 요 자체가 0이기 때문에 항상 이 정적분의 값은 0이라는 건 참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y equal gx의 개형도 하나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번에서 상대방이 g1의 값은 2 곱하기 0부터 2분의 1까지의 g t dt냐? 라고 설명돼 있죠. 2 곱하기 g21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g1이 뭐죠? 0부터 1까지의 fx 곱하기 f의 1-x는 2 곱하기 0부터 2분의 1까지의 fx 곱하기 f의 1-x와 같냐? 라고 묻는 건데 우리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이거는 딱 2분의 1에 관한 대칭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0부터 1까지의 값을 구한다는 것은 그쵸? 이게 g1인데 이것은 딱 0부터 2분의 1까지의 값을 구한 것에 얼마다? 2배다 라고 하는 건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다 알았고요. 마지막 이제 디귿번이에요. 디귿번에서 뭘 물어봤죠? GA가 1보다 작거나 크다를 현재 실수 A가 존재하니? 이게 질문한 거죠. 예. 자, 근데 이게 GA가 1보다 작거나 크다고? 라고 설명해 주는데 0부터 A까지 그러면 0부터 A까지의 fx 곱하기 f의 1-x dx예요. 그쵸? 그러면 이 값은요, 잘 보시면 최고 얼마까지 가요? 라고 질문하는 건데 현재 x가 최대값이 1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1이면 요 1일 때 값을 한번 넣어주면 얘는 계속 커지니까 0부터 1까지야. 그러면 1 넣어주면 여기가 ln2의 10승이란 말이에요. ln2의 10승. 근데 여기는 미수가 자연상수 2이기 때문에 2.718이란 말이야. 2.718이. 그러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1보다는 값이 작죠. 그쵸? 그러면 얘는 점점 증가하는 함수니까 fx는 최고 높이 올라갈 때가 언제냐면 x가 1일 때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값도 1보다 값이 작다고. 그러면 현재 이 값은 1보다 값이 작구나. 하물며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1보다 작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은 이것은 뭐다? 살짝 해주면 0부터 A까지 1 곱하기 1보다 작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는 얼마다? 바로 현재 0부터 A까지인데 어차피 A라는 것도요. 봐요. 최대값이 여기 아니겠어요? 이거 넘어가면요. 어차피 A가 1 넘어가도 어차피 0부터 1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현재 얘가 최대 높이 올라가는 것은 이거다. 너 최고 높이 가져봤자 0부터 1까지 1 곱하기 1인데 이거 계산해보면 값이 1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보다 무조건 너는 작다. 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값은 뭐다? GA는 무조건 1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잘 들으세요. 이 정적분의 값이 제일 크려면 어디까지야? 0부터 1까지 먹어야 돼요. 하물며 A가 0과 1 사이에 있다? 라고 한다면 더 작은 값이 될 거고요. 나는 1보다 작거나 크다. 이걸 만족하고 싶으면, 넉넉하게 만족하고 싶으면 사실은 A가 여기거나 여기까지 가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A가 1이거나 1보다 커지면 1보다 큰 쪽은 대칭함수에 의해서 0이기 때문에 여기는 의미가 없어. 그러면 네가 정적분이 최고 높을 때가 언제야 하면은 0부터 1까지만 된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그 값은 얼마보다? 1보다 작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그래프는 아무리 용을 써봤자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1보다 여기의 높이가 1이면 1보다는 값이 작다. 이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 두 개 곱한 것도 당연히 1보다 작은 쪽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가 1이니까 1보다 작은 쪽의 함수들의 정적분값. 얘도 1보다 작을 거고 얘도 1보다 작을 거야. 그쵸? 그러면 안쪽에 있는 함수식 자체가 얼마보다? 상수함수인 1보다는 작을 거야. 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1 곱하기 1 해주면 요거 나오죠?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보단 아래쪽에 우리가 원하는 gx가 존재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첫 번째, 위에 있는 함수가 줬을 때 이걸 최적화하는 과정을 항상 충실히 따라주시고, 함수가 갖고 있는 주기와 대칭, 성질 4번과 5번을 연결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준다면 훨씬 더 좋은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선생님이 줄이는 그 워크북도 이런 문제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너무 초조해하거나 다급해하지 마시고, 항상 적분 문제 풀 때는 특히 상학함수 나오면 주기대칭 엄두에 두시고, 그냥 함수의 표현이 나왔다 쳐도 항상 이 상대방이 말하는 게 평행이동인지 아니면 대칭에 대한 설명인지 이런 걸 해석하는 연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 정리 후에 이제는 바로 급수와 정적분에 관련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